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과총 이태식 회장은 이재명이 과학자를 돌파를 해도 그대로 넘길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됐습니다. 이 주제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입니다. 일본 오염수인데 이재명의 방방 떨고 민주당 격에 사활을 걸고 괴담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1966년 9월 24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단위 총연합회 과총을 가져약해서 과총은 빛나는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과총은 600만 과학기술인 회원을 가진 600여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총 이태식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7월 4일부터 과총회관에서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재미 한인 과학기술인과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에 초청해서 국내 과학기술인과의 교류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태식 회장은 과총은 19개 제외 한인 과기인 협회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가 우리 과학기술의 도약과 성장의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한용 서울대 교수와 함께 문화과학통섭포럼의 최진호 공동대표가 회원단체로서 이 회장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얼토당토 않는 가짜 뉴스로서 어민과 수산업자 전국 1386개의 염전 국민까지 괴담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선회를 문제 삼는데 후쿠시마 8개 현에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상태라는 것도 모르는가? 둘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반도에 유입될 가능성이 0.0001%에 불과한데도 망언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유항규 한국원자력 연구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불가라는 발언은 처리 전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처리 후엔 음용수 기준 7분의 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인근과 북태평양 해류 흐름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핵과학자의 12년째 내고 있는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국립해양조사연구원도 2011년 3월 21일 인공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류를 조사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반도 인근에 유입될 가능성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국립해양조사연구원이 동해는 북태평양보다 해수면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유입된 해류는 일본 서쪽 해안선을 타고 스가루 해협을 거쳐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계의 해류 이동과 한반도 주변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우선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 보면 후쿠시마 여기 원전이 있었죠. 근데 이 지금 물이 흐르는 걸 방향을 표시하는데 한반도에 오질 않습니다. 바로 이제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하나는 북미 쪽으로 올라오고 하나는 캘리포니아를 거쳐가지고 이래 내려옵니다. 북쪽도 해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이 한국 쪽으로 와야 돼? 안 옵니다. 안 오. 바로 또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죠. 세 바퀴 돌고 이리 갔다가 가나다 쪽으로 일로 갔다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또 이렇게 태평양 거쳐서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가 온다 해도
여기에 이 자체 이 부위가 바다가 높기 때문에 바로 또 이래 이 대마도 해협을 지나가지고 바로 또 북미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입니다. 해류가 일로 빠지고 일로 빠지고 일로 빠지고 한국에는 이게 오는 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기서 이게 오는 게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이 오는 게 아니고 태평양에 저쪽 흩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주 그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카이스트 교수진은 보고서에서 상시적으로 도출되는 방사선량은 지역적, 환경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연평균 2.4mS라는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하늘이든 바다든 한반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충북대 약대 박일영 교수는 병원의 핵의학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30년 가까이 방사선 의약품학을 연구하며 강의해왔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평균 농도인 리터당 1500베크렐로 희석한 물 1리터를 마실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로 인해서 내가 받는 위험도를 계산해 보면 시료 설량은 0.00005개입니다. 27mS라고 합니다. 이는 바나나 한 개를 먹을 때 설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서해안에 중국 51개 원전 폐수의 삼중수소,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나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이게 반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재명은 영국의 앨리슨 교수를 비판하며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파리 과학자를 불러서 세계적인 학자를 돌파리 과학자를 불러서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앨리슨 교수는 과학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얘기로 충고를 했습니다. 무식한 이재명은 과학자를 돌파리라고 정해놓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리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을 후쿠시마 괴담으로 덮으려고 민주당은 5번째 괴담 정치, 나라는 간첩 청구,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라펠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월 4일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IAEA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방류 문제없다.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엔에 제소를 합니까? IAEA가 유엔 단체인데 누구한테 누구를 고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총 이태섭 회장은 이재명이 과학자를 돌파리라고 해도 그대로 넘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600만 과학자를 돌파리 갖고 해도 듣고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